2020 6학년도 수능 연결제 수능 완성에 실전 모의고사 2회 12번에서 17번입니다. 이거 봅시다. 뭐 계제당 포식률과 기능 반응 모형. 이거 일단 가부터 봅시다. 가 1문단. 생태계에서 포식자란 잡아먹는 생물, 그 다음에 피식자란 잡아먹히는 생물. 이건 거 알잖아요, 그죠? 포식자 잡아먹는 거고, 피식자는 잡아먹히는 거. 오케이. 이 둘의 관계를 이제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와 개체당 포식률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능 반응 모형. 이 그래프인가 보지. 이 그래프, 그죠? 피식자 다시 봅시다. 피식자 개체군 어디 갔나? 이 둘의 관계를 피식자 포식자의 관계를 요거는 이제 그 피식자고 여기는 y축은 포식자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 둘의 관계를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뭡니까? 한 면적당 그 먹이가 몇 마리가 있느냐, 잡아먹을 수 있는 게 몇 마리가 있느냐, 그거잖아요. 밀도.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 한 면적당 그 몇 마리가 있다, 뭐 이런 거죠. 한 평에 한 평에 뭐 몇 마리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먹이가 몇 마리가 있다, 그거다.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와 개체당 포식률, 그 개체당 잡아먹히는 어떤 그 한번 뒤에 설명해서 계속 봅시다. 그래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능 반응 모형, 여기 이제 기능 반응 모형이다를 이제 여기 등장했다.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는 x축이죠. 계속 봅시다.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는 단위 면적당 피식자의 수, 면적당, 그죠? 단위 면적당 어떤 피식자의 수고, 개체당 포식률은 단위 시간당 포식자의에게 소비된 피식자의 수, 잡아먹힌 마리수, 시간당, 요건 이제 그 면적당, 그죠? 피식자의 마리수다. 소비된 피식자의 수이다. 이 두 관계를 그래프로 이제 표현하면 그림과 같이 유형화되며 유형 1, 2, 3 기능 반응이 이라 부른다. 기능 1 요런 그래프가 있고, 2는 이렇게 꺾이네요, 그죠? 3은 요렇게 요거 이제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기울기 감소하는 이점이 변곡점이 되겠네, 그죠? 그렇게 되겠구나.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세 가지로 나뉜다. 그 얘기 봅시다, 그죠? 1문단 이해됐고, 2문단. 이 모형에서 이제 총시간과 포식 효율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총시간과 포식 효율. 총시간은 요거네요. 총시간, 포식 효율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봅시다. 총시간은 뭐냐? 포식자가 먹이 획득에 소비하는 시간. 먹이 획득에 소비하는 시간. 먹이를 먹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죠? 탐색 시간과 처리 시간의 합이다. 탐색 시간과 처리 시간의 합이다. 탐색 시간은 계속 있네요. 설명이 있네요. 계속 봅시다. 탐색 시간은 피식자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 찾는 데 걸리는 시간. 이제 배고파 가지고 잡아 먹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쓱 나서는 거지. 나서고 좀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 찾았어. 그까지 시간입니다. 그다음 처리 시간은 발견한 피식자 이제 발견했어, 그죠? 탐색이 된 거야, 끝난 거야. 그다음에 이제 쫓아가 가지고 잡아 먹고 소화시켜 가지고 결국 이제 편안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그게 이제 처리 시간이다.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자 이제 피식자 찾아보자 하고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탐색 시간. 그다음에 탐색해가지고 탐색이 끝났고 이제 막 쫓아가가지고 잡아먹고 소화 다 끝나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편안한 상태, 그까지가 이제 처리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죠? 오케이. 이게 두 개가 합해가지고 총 시간이라고 한다. 포식 효율은 뭐다? 포식 효율은 개체당 포식률을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로 나눈 값이다. 개체당 포식률을 피식자의 개체군의 밀도로 나눴대. 그러니까 밀도로 나눴대. 포식률을. 델타 x분의 델타 y네. 기울기네.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죠, 그죠? 기울기입니다, 그죠? 피식자의 밀도가 x축이잖아요. 그 다음에 포식률, 개체당 포식률은 y축이고.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면 이거 이제 기울기가 된다는 거지. 포식 효율. 그러니까 기울기가 높으면은 야, 효율이 좋겠네. 왜냐하면 요렇게 수직선을 y축과 평행한 선을 쭉 그으면은, 그죠? 뭐 여기 밀도가 뭐 100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100이라고 했을 때 1의 유형이 가장 많이 잡아먹겠죠.
2유형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먹고 3유형은 제일 많이 못 잡아먹네. 포식률은 뭡니까? 시간당 잡아먹는 마리수죠, 그죠? 응? 피식자 수, 시간당 잡아먹히는 피식자의 수, 그죠? 그러니까 1이 가장 효율이 높네, 그죠? 시간당 제일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그죠? 뭐 그런 상황이다. 하여튼 기울기가 크면은 효율이 좋네라고 보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 이제 이문단이었고, 포식효율은 이제 개체당 포식률을 피식자가 이제 그 개체군의 밀도로 나눈 값이고 이제 기울기다, 그죠? 그다음에 유형에 따라서 포식효율의 특징은 서로 다르다, 그지? 1유형, 2유형, 3유형에 따라서 포식효율은 달라지네요. 포식효율은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다 다르죠. 하나 3문단. 3문단. 이제 3문단, 4문단, 5문단은 그거네. 요거 이제 유형 1, 그 다음 유형 2, 유형 3, 요거 설명하면 끝이네요. 그죠? 3문단에서는 유형 1, 4문단에서는 유형 2, 5문단에서 유형 3. 오케이, 봅시다. 3문단. 플랑크톤을 먹는 고래. 고래는 이제 그 플랑크톤을 막 쫓아가서 잡아먹고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먹고 안 그러죠. 그럼 물을 확 먹으면서 그냥 확 다 먹는 거잖아. 그죠? 뭐 그런 상황이다. 그죠? 플랑크톤이 고래 잡아먹을 때, 고래가 플랑크톤을 먹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하고, 여과 기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정량의 물에서 피식자를 추출해가지고 섭취하는 포식자.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물론 뭐 찾겠지. 찾아가지고 여기 플랑크톤이 많네 이래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그죠? 쭉 가가지고 그냥 쭉 먹는 겁니다, 그죠? 쭉 그냥 신경 안 쓰고 쭉 먹는 거지, 그죠? 그 물과 함께 쭉 먹는 거지. 바닷물과 함께 쫙 같이 먹어버리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플랑크톤을 이제 추출해내는 거지, 그죠? 그럼 물은 다 버리고 다시 또 배출하고. 그죠? 포식자에게 유형 1의 이제 기능 반응이 나타난다. 요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죠? 여기 플랑크톤을 먹는 고래, 요렇게. 그러니까 밀도가 증가하는 만큼, 그러니까 그 면적당 마리수가 증가하는 만큼 그만큼 잡아먹는 거잖아요. 정비례죠. 그 플랑크톤이 빡빡하게 모여 있으면 그대로 물을 다 먹었기 때문에, 그죠? 여기 있는 거 다 물을 다 먹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었을 거고, 플랑크톤이 별로 없어. 이 물을 다 먹었기 때문에 별로 못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정비된 거지, 그죠? 이해되죠? 그대로 그 주변에 있는 물까지 다 먹어버리니까 1의 유형이 나타난다. 그 물론 뭐 자세히 보면 뭐 완전 직선 아니겠지,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기능 반응에서는 포식자가 자신이 발견한 피식자를 쫓아가서 잡아먹지 않으므로, 그죠? 막 쫓아가가지고 먹고 그러진 않죠, 그죠? 처리 시간이 제로다. 처리 시간 제로. 처리 시간은 잡아먹고 소화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그냥 쭉 잡아먹는, 이건 없다, 그죠? 제로다. 쭉 그냥 물을 먹듯이 그냥 먹은 거예요. 쭉 가면서 그냥,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냥 물론 그 방향으로 갔겠지만, 근데 뭐 그게 이제 막 무리해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서 쭉 먹은 거잖아, 그죠? 그 처리 시간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약간 좀 억제가 좀 있긴 한데, 그죠? 처리 시간이 없다고 보는 거지. 보고 탐색 시간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저기 뭐 플랑크톤이 있네, 이렇게 물에 붕붕 떠 있네, 이래가지고 이제 탐색이 끝나면 이제 그걸로 느릿하게, 그죠? 아주 느린 속도로 가가지고 꿀꺽 이제 물을 다 먹어버린다는 얘기지, 그죠? 약간 억지스럽긴 하죠. 처리 시간 제로라는 거는. 그래도 어쨌든 뭐 좀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처리 시간은 제로, 그다음 탐색 시간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이 그래프 1이란 요 그래프, 직선 그래프가 아니죠, 실제로는, 그죠? 여기 좀 말이 조금 안 되긴 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1의 형태는 아니겠지, 그죠? 상황이 뭐 완전히 그냥 탐색 시간, 처리 시간은 하나도 없이 그냥 탐색 시간만 있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죠, 그죠? 우연히 먹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렇게 이럴 경우는 잘 없지.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 봅시다. 탐색 시간만 있으면 피식자를 통해 가지고 포만감을 느낄 수 없다고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그죠? 가정을 하는 거라고. 뭐 배부를 수도 있지. 막 잔뜩 있는 거야, 그죠? 플랑크톤이 잔뜩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막 배가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없다고 보는 거지. 그냥 물 막 먹어가지고 그냥 물에 있는 그 일부의 그 플랑크톤을 쫙 추출해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뭐 그냥 배도 안 찬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 처리 시간이 없는 거지. 소화하는데 뭐 시간 이런 것도 안 치는 거지. 그죠? 워낙 작아서 배부르게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자 같은 거는 뭐 잡아먹고 난 뒤에 좀 배부르게 먹고 좀 쉬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이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냥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냥 계속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거지. 그죠? 플랑크톤을 계속 먹는 거야. 계속 쭉 다니면서 그냥 계속 먹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화 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거지. 그죠? 약간 억지스럽죠. 봅시다. 그래서 계속 하여튼 피식자를 통해 가지고 포만감을 느낄 수 없다고 여긴다. 따라서 개체당 포식률이 Y축이죠.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에 비례한다. 정비례. 직선이다. 그죠?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그죠? 리니어, 그죠?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로 이제 표현된다. 그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가정의 상황. 실제 상황은 아니고 이제 가정된 상황이다. 고래가 이제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리저리 다니면서 계속 이제 플랑크톤을 먹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3문단. 그 3문단 유형 2죠. 3문단 유형 2. 그 실제로는 그 유형 2가 많다. 봅시다. 하지만 실제로 포식자는 포만감을 느껴가지고 섭식을 중단하게 되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고래라도 뭐 플랑크톤 막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면 안 먹겠지. 중단하겠지. 그러면 이제 그 소화하는 시간이 들어가겠죠. 처리 시간이 필요하겠죠. 더 이상 안 먹으니까. 그죠? 그래 봅시다. 그죠? 일단은 이제 요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다. 2가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뭐 배가 터지게 먹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을 때까지 먹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먹다가 그만두겠지. 쭉 꺾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많아서, 그러니까 피식자, 그 먹이가 아무리 많다 해도 배가 불러버리면 안 먹잖아. 그죠? 포식률 잡아먹히는 마리수니까. 그죠? 더 이상 안 먹겠지. 여기 어떤 그 일정량 이상으로는 더 이상 못 먹습니다. 위가 한정돼 있잖아. 위가. 그죠? 그 일반적인 경우에는 2다. 유형 2다. 그래서 봅시다. 하지만 실제로 포식자는 포만감을 느껴가지고 섭식을 중단하기 때문에 생물의 대부분은 유형 2의 기능 반응에 따른다. 유형 2의 기능. 즉,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할 때,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한다는 말은 한 면적당 마리수가 증가한다. 먹이가 많다라는 얘기지. 그죠? 증가할 때, 개체군의 포식률은 초기에는 함께 증가하지. 야, 그죠? 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했을 때는 계속해서 먹다가, 그러니까, 한 어떤 그 뭐, 책상 위에, 그죠? 빵 한 개, 두 개, 세 개 했을 때 먹다가, 막 10개, 20개, 막 30개 있으면 다 먹습니까? 다 못 먹죠? 책상 위에 어떤 정해진 어떤 책상 위에, 그죠? 빵이 뭐 100개, 1000개 있어도 다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한 10개 먹으면 배불러고 못 먹죠. 그죠? 쭉 꺾이는 거지. 그죠? 개체당 포식률은 초기에 함께 상승하다가, 초기에는 뭐 한 개, 두 개 있을 때 맛있게 먹지. 그죠? 먹다가, 점점 못 먹게 된다. 그죠? 한 3개 먹고 배불렀고, 난 못 먹겠다. 뭐, 5개, 난 5개까지 먹었다. 난 6개까지 먹었다. 이래가지고, 좀, 10개에서 못 먹죠.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함께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개체당 포식률의 증가율은 감소한다. 그죠? 증가 못하지. 빵 100개, 1000개 못 먹습니다. 이는 포획되는 피식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포획되는 피식자, 잡아먹히는 거. 그죠? 그 수가 증가하면서 탐색 시간은 0에 가까워지고, 탐색할 필요가 없지. 먹이가 늘린 게 먹인데, 그죠? 밀도가 점점 증가할수록 한 면적당 먹이 수가 계속 막 늘어나. 그러면 탐색할 필요가 있나? 탐색할 필요 없죠. 그냥 늘려 있는 게 먹인데, 그죠? 탐색 시간 0에 가까워지고, 처리 시간의 대부분을 소비한다, 그죠? 처리 시간. 먹고 난 뒤에 배불러가지고 쉬어야 되지. 소화해야 돼. 소화해야 또 먹지, 그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시간이 길어진다. 이거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늘어나면 이거는 줄어들고 이건 늘어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유형 2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해됐고, 5문단. 유형 3의 기능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유형 3은 이렇게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변곡점을 지나가지고 기울기가 감소하는 이런 상태다. 봅시다. 이게 왜 이러냐? 유형 3의 기능 반응에서는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할 때, 그러니까 X축이 늘어날 때, 그죠? X축이 증가할 때, 개체당 포식률 Y축의 이제 초기에는 낮고, 그죠?
어느 시점부터 급격히 증가. 맨 처음에 좀 낮다가 다른 어떤 1유형과 2유형보다 좀 낮다가 갑자기 확 증가하네. 갑자기 확 증가하다가 다시 또 이제 배불러가지고 못 먹더라. 그런 상황인데 봅시다. 초기에는 낮고 어느 시점부터 급격히 증가하다가 일정한 수준 값으로 이제 수렴한다. 수렴 그죠? 그러니까 세 등분으로 봤네. 그 초반에는 좀 낮고 여기 확 증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수렴 세 부분으로 봤습니다. 유형3의 기능의 그래프를. 그 원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총 세 가지 원인이 나옵니다. 총 세 가지 원인, 그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나오는데 이렇게 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냐? 첫 번째 원인, 은신처 효과 봅시다. 첫 번째 원인은 피식자에게 은신처가 있는 지역. 그렇겠네. 은신처가 있어가지고 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있을 때는 거기 은신처에 딱 숨겠지. 그러다가 거기 은신처도 이제 그 무한대로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한 세 마리, 네 마리 딱 들어가면 꽉 차는 거야. 그러니까 다섯 마리부터는 밖에 있어야 돼. 그럼 와장창 잡혀 먹겠지. 그죠?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있을 때는 얘들이 잡아 먹히겠지. 은신처가 꽉 찼기 때문에. 그죠? 그 원인으로는 피식자에게 은신처가 있는 지역의 경우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낮을 때, 그죠? 한두 마리 있을 때는, 먹이가 한두 마리 있을 때는 은신처가 피식자의 보호 역할을 하겠지만 밀도가 높아졌어. 마리수가 막 늘어났어. 그러면 다 은신처를 못 숨겠지. 밖에 막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나와 있는 놈들은 다 잡아먹히겠지. 그죠? 밀도가 높을 때는 그 역할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원인. 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유형3의 형태가 나타나는 첫 번째 원인. 그죠? 두 번째 원인 봅시다. 다른 원인으로는 포식자가 선호해 오던 피식자의 수가 줄어들어갖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포식자가 즐겨 먹던 게 이제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 그래갖고 그게 줄어들었어. 그죠? 그리고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가 풍부한 다른 피식자로 이제 주의를 돌리는 현상인 전환 때문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이제 맛없는 먹이야. 3 그래프는. 그죠? 유형 3의 어떤 형태를 띠는 먹이는 맛이 없다고. 그래갖고 초반에 몇 마리 있을 때는 뭐 그냥 뭐 맛도 없고 뭐 그냥 다른 거 잡아먹다가, 다른 것 좀 먹고 있다가, 다른 거 먹이를 다른 걸로 맛있는 거 먹고 있다가 맛있는 게 다 잡아먹혀가지고 맛있는 게 확 수가 줄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맛없어도 먹이를 먹어야 되죠. 그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확 먹겠지. 그죠? 그럼 배불러고 못 먹고 뭐. 그죠? 포야 뭐 어차피 뭐 배불러고 못 먹는 거니까 요건 다 요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안 잡아먹는 이유가 뭐 그냥 맛도 없고 하니까 그냥 막 양도 없고 그냥 맛도 없고 하니까 안 잡아먹다가 근데 마리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야 이거 뭐 굳이 그 맛있는 게 이제 그 마리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맛없는 거라도 많이 잡아먹자. 이렇게. 그죠? 뭐 그런 상황이다. 이게 이제 전환. 그러니까 전환 시점이 이쯤 되겠네. 그죠? 전환 시점이 이때부터 전환이 돼가지고 먹이 전환이 일어나가지고 확 잡아먹겠네. 그죠? 그다음 마지막 그 세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포식자의 탐색상 형성이 뭐지 봅시다. 또는 지금까지 먹이로 삼지 않았던 피식자. 그렇죠? 아까 뭐 전환하고 비슷하네. 맨 처음에 이제 먹이로 안 먹었어. 그랬던 피식자를 우연한 기회에 딱 맛을 본 거야. 맛있네? 이래가지고 해당 개체를 피식자로 인식하게 된 경우, 야 이거 먹어도 맛있네. 이렇게 그 포식자의 탐색상.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을 포식자의 탐색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 거들떠도 안 보다가 뭐 어떤 기회에 또 먹어봤는데 맛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포식자가 잡아먹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요때는 별로 뭐 맛없다고 생각하다가 뭐 괜찮네, 맛있네 이렇게 확 늘어나는, 확 잡아먹는 이런 탐색상 이 형성될 수가 있다. 요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 원인이었죠. 은신처 효과, 그 다음에 전환, 그 다음에 탐색상. 그 이후로 이렇게 그래프 3의 그래프가 나타날 수가 있다. 오케이,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다. 네, 여기까지 또 이제 나로 넘어갑시다.